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저평가 원인은 국내 주요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주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주총에선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 주주들이 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의미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줄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심각하다는 말을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긴 한데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뭐 세계에서 제일 싼 편이죠. 제일 싸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말을 할 때 네.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싸다 비싸다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동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든가 또는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싼가 이런 걸 측정해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싼 편이다. 그리고 그게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라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치? 비교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 수치를 좀 그래프로 보여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아주 좋은 보고서인데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아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네.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에서 거래되느냐를 측정한 것입니다. 아, 지금 저기 나와 있는 1 딱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뭐냐면 주가랑 장부가가 같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JTBC가 많은 방송 장비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 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입니다. 주당 내가 1억이다. 네. 그럼 주가도 1억 이상에 거래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매년 이익을 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새로 선을 한번 그려드릴 텐데요. 한국 1.0 1.0 근처에서 보이고 있고요. 네. 21년 데이터니까 22년에는 1.0 밑에 내려갔습니다. 더 떨어진. 예,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지금 사업을 방장 줬고 주주들한테 우리 청산했어요 하고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면 뭐 국가 경제적으로는 큰일이죠. 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일을 하더라도 주주는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보다 비싸요. 순자산 가치가. 그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업의 수익 가치. 수익 가치라는 게 결국 얼마나 돈을 버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게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다음에 그림에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PER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한 해에, 이거 주당입니다. 한 해 내가 10,000원을 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당 10,000원을 벌면 그 네. 주가는 얼마에서 거래되느냐? 최소한 한 2만 원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금리를 생각하면 네. 2만 원 정도의 10,000원에 죄송합니다. 그 2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주당 10,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 5% 정도 수익이 나는 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5%안 되니까. 그래서 PER이 한 20배 정도가 적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파란 선이 이제 선진국 평균입니다. 20배 정도 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쭉 떨어져서 어제 기준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배더라고요. 10에 가깝네요. 예, 그래프상으로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R로 보면 절반 수준이고 장부가 주당 순자산 가치로 보면 한 절반 이하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만큼 싼 나라가 드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PBR, PER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경알목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걸 저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잘못한 것도 있고 네. 잘한 것도 있죠. 우리나라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성장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네. 세계에서 식민지 탈출한 나라 중에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간 나라가 우리나라랑 대만 말고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인 건 사실인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보상이 짜다.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면 월급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월급에다가 또 미래를 생각하면 스탁 옵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뛰어난 사람들이 그 회사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내가 받게 될 기대, 보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보상이 세계에서 제일 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주주 환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여기 나오네요. 배당. 현금 배당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주주 환원 비율, 현금 배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장을 해야 돈을 주주들로부터 우리 받잖아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혹시 기억나실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상장을 하면서 주주들로부터 몇 천억, 몇 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조달해서 그걸로 시설 투자도 하고 게임 개발도 해서 번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주 입장에서 속상하겠죠. 네. 내가 그렇게 오를 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게 이런 오는 게 식으로 없어. 대하다니. 배당을 해야죠. 그래서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배당이 싫다면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형편이 풀렸으면 주주들한테 팔았던, 그죠? 나눠줬던 돈을 받고 나눠줬죠. 네. 상장이잖아요, 그게. 나눠줬던 주식을 다시 조금이라도 걷어들이면서 소각해주면 수급이 좋아지겠죠. 그게 이제 지금 저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빨간 선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전체 40여 개의 나라들 중에서 40등이다 지금. 오른쪽 끝에 40.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이 선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보여주시는 그래프마다 다 밑에 있네요, 우리나라가. 짜디 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기관 투자자 비율이 낮은 것도 뭐 이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제 펀드에 돈이 안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제가 다녔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못에 고래꼴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한 9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규모 총 합쳐봐야 2,00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이 전액 주식을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 절반을 사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비중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들고서 가지고 있고 이제 다른 연기금들, 퇴직연금, 개인연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연기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특히 이거는 연기금도 중요하지만 펀드, 우리 주식형 펀드 투자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개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기관 투자자, 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주는 비중들이 딴 나라들은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좀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고 아니면 대주주. 근데 대주주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해요. 그래서 테마. 이게 좋다던데. 누가 그러는데 여기에 대규모 수주가 있대. 이게 누가 이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회사가 득을 본대. 뭐 좀 이런 이야기들을 솔깃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풍문에 썰에. 따라. 그래서 받은 글 이런 소위 찌라시가 많이 돌고 그러는 거군요. 예, 저한테도 엄청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래 회전율을 좀 보면 또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예,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2,000조. 상장 가치가 2,000조. 자, 그러면 1년에 몇 번 매매를 하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1.5번 정도 주인이 바뀌어요. 전체 모든 상장된 주식이 1.5회전, 1.6회전 이상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중에 연기금들 매매 잘 안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거의 매매 안 하거든요. 한번 사면 오래 투자해요. 네. 자, 그리고 일반 대주주, 재벌 총수 매매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식. 계속. 그러면 남아있는 지분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지분이라는 게 많아봐야 30-40%일 텐데 그게 지금 161% 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는 연 5번에서 6번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샀다 팔았다 할 정도의 자기 지분을 돌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게 단타를 치고 있는데 미래 기업의 성장 가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사서 내일 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장기간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요 썰이 언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 바쁜 주식 시장이네요. 약간 왜곡된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건강하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증권거래세를 열심히 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구조적으로 이걸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걸 보면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 대주주들이 보상을 안 해준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안 해준다라는 건 하나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 비해서 국제 수준으로 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나마 40등인 거잖아요. 네. 갑자기 뼈를 때렸네요.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주주 보상을 해주는 기업들을 한번 골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해외 투자자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좋겠습니까? 해외 투자자. 해외 투자자.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바뀔 거라는 걸 기대하니까.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주주 중시 경영이 아닌 좀 충분한 그런 중시 경영을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라고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글로벌로 가자. 그렇죠. 투자자가. 바로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좀 약간 글로벌 분산 투자 뭐 이런 걸 해서 조금 환경을 아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보자 이런 전략을 주신 거군요. 둘 다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오늘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